지금 소셜 커머스 업체 살아남을 회사 3개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미 신문에서 이런 업종이 잘 될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 업종은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한국의 그런 러쉬 현상들은 과거에 하드웨어 산업에서도 그랬어요. MP3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만들어졌느냐? 한 200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뎀 회사가 한 300개 만들어졌어요. 셋업박스 회사가 100개쯤 만들어졌습니다. 결과 알죠? 두세 개 빼놓고는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포착하는 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신문에 나와 있거나 시장 조사에 나와 있는 건 이미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회는 어디서 주어지는 것이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문제의 본질을 보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최근에 쓴 책이 바로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책입니다. 제가 쓴 9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괜찮죠? 자,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좀 낫죠? 네. 자, 공통점 뭐죠? 아이콘이 여러 개 있네요. 아이콘이 여러 개 있다. 예, 좋습니다. 예. 노출도가 높다. 예, 또 옳은 얘기입니다. 예, 또. 예, 프레시하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보기 좋다, 뭐, 가지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이건 녹화가 되나? 좀 전에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고. 제일 큰 공통점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는 집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제는 집단화입니다. 집단화. 그 앱 산업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냐,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러면 인간이 지금까지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사피엔스, 루덴스, 디지쿠스 이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진화할 것인가? 이 퀘스천을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으면 남들은 아직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는 만원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래를 보는데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과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래를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죠. 과거가 어떻게 됐는가 놓고 봤더니 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은 뭐를 이끌어갔느냐? 바로 이와 같은 그 시대의 주요한 네트워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17세기까지는 몽골리안 국가들이 실크로드를 장악해서 세계의 무역을 이끌어갔죠. 실제 17세기까지의 세계 4대 제국 중에서 3대 제국은 다 몽골리안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이용한 육상 교육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대양으로 넘어가고 철도로 넘어가고 자동차로 넘어가고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새롭게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 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네트워크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실크로드로부터 인터넷까지를 합친 모든 네트워크 파워보다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친 것보다 더 큰 모바일 네트워크는 바로 유비퀴터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네트워크인데, 제일 큰 변화는 뭐냐? 본질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실크로드로부터 인터넷까지는 인간의 도구였습니다. 그냥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 인간이 편리했지,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지진 않았죠. 그런데 이 모바일 네트워크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진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기존의 네트워크는 기계적 네트워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조직화를 못해요. 근데 이 모바일 네트워크는 창발적인 자기 조직화를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가 사이보그로서의 인류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가 집단 생명으로 초인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기회 포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목적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이 세상의 그 프랙탈과 케이오스란 두 개의 개념은 복잡계를 이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복잡계입니다. 단순계는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복잡계가 자기 조직화를 하면서 생명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건 무지하게 어렵지만 60쪽의 세포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건 세포 하나하나 이해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 60쪽의 세포가 자기 조직하면서 인간이란 새로운 생명 현상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만들어진 거죠. 이 스마트 현상이라는 것과 소셜 네트워크, 그래서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가 바로 이와 같은 창발적인 자기 조직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뭘 만드느냐? 스마트폰이 아바타로서 인간과 결합한 사이보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에 집단 생명을 만들면서 초인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명 현상을 거치면서 인간이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진화합니다. 그것을 제가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진화 코드는 뭐냐? 이 사이보그로 진화합니다. 혹시 뭐 사이보그라도 괜찮아 그런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네? 그 재미없는 영화를 보셨어요? 자, 이 사이보그는 뭐냐 아시죠? 뭐 우주여행을 하는데 뭐 좋다 그래서 나탄 클라인이 만든 용어죠. 자, 사이보그 정의 그 자체를 보면 인간 몸의 일부가 기계로 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24시간 휴대폰 가지고 있죠? 휴대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휴대폰하고 결합해서 휴대폰이 내 몸속에 들어온 거하고 24시간 갖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휴대폰을 뺐으면 애들이 멘탈 붕괴에 들어갑니다. 멘붕 현상이 일어나요. 예. 저는 혹시 잊어먹을까봐 이렇게 휴대폰을 2개씩 갖고 다닙니다. 예. 자, 이래서 인간은 이제 휴대폰과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더불어 살고 있으면서 이 아바타로서 스마트폰이 인간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멀리서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개인화된 마케팅 서비스로부터 시작해서 생활기계 서비스 온갖 일들을 이 스마트폰이 인간을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슈퍼맨을 했을 때 슈퍼맨은 어떤 사람이냐 놓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래요. 투시 능력도 있고 동시성도 있고 초감각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맨들이 가진 이 역량을 스마트폰은 카메라,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슈퍼센서, 뭐 위키백과 이런 걸 통해서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주 평범한 우리 회사원이 아바타로서 스마트폰과 결합을 했더니 이런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과거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꺼내서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1분 내에 검색 못할 거는 없습니다. 백과사전에 있는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 1분 내에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즘 음성 검색도 되니까 10초면 됩니다, 또. 자, 그럼 10초 내에 우리가 백과사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백과사전을 알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백과사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 있는 그 놀라운 인간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백과사전 정도는 다 마스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지식과 투시 능력과 초감각과 동시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시간 내에 파리에 있는 사람하고도 일을 보다가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은 과거에 갖추려면은 돌을 한 30년 닦아야 되는 겁니다. 뭐 닦아도 안 되겠죠, 사실은. 30년 닦아야 되는데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만 가지면은 이런 슈퍼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에 진화한 건 뭐로 진화했느냐? DNA 변화로 진화를 했죠. 그래서 DNA 변화로 진화를 했으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코가 낮아집니다. 공기를 데울 필요가 없으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몸집이 커져요. 체온 유지에 유리해지니까. 코가 낮은 사람들은 조상이 남쪽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DNA 변화에서 진화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걸 압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류가 쌓아온 그런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학습이라는 형태로 압축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명한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 바로 학교죠. 학교를 통해서 정말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을 압축해서 쫙쫙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금년도에 그 전 세계 새로운 그 정보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3제타바이트가 넘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합니다. 3제타바이트가 어느 정도 양이냐? DVD를 만들어 가지고 쌓아놓으면은 달을 왕복해야 됩니다. 그 정도 정보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전공 분야에 나오는 새로운 논문을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정보를 다 새롭게 입수한다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학습에 의한 인류의 진화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정보를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스마트폰과 결합하는 새로운 사이보그로서 진화를 시작하는 커다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기계가 노래 가사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안 외웁니다. 도전 천곡 나오는 가수들 빼놓고는 요즘 안 외우죠. 제가 전 세계 70개국을 다니면서 시장 개척을 하면서 보통 그 나라 가면은 차를 빌려서 제가 몰고 다녔어요, 옛날에. 이유가 차를 현지에서 운전을 해보면은 그 도시가 나에게 친숙해집니다. 그 정도로 제가 내비게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서울 시내 길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비만만 듣고 다닙니다. 제가 여자 말 잘 듣죠. 우리 마누라 얘기하고 내비게이터 말하고. 자, 인류가 이렇게 새로운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감의 많은 부분들은 휴대폰이 왔죠. 자, 귀에 관한 거 제일 기본적인 게 말하고 듣는 거죠. 말하고 듣는 거. 가장 기본적인 휴대폰의 기능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파티장에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끼리 얘기를 합니다. 컨텍스트 필터링 기능이 있는데 이 휴대폰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사람 얼굴을 보는데 우리는 딱 보는 순간 제가 누군지 알아요. 눈, 코, 귀에 다 분리해서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인지 기능 플러스 과거에 쌓아놨던 대뇌 연합령에 있는 정보들하고 매칭시켜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는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휴대폰 오감들이 쭉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코도 들어오고 눈도 들어오고 촉각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죠. 자, 인간의 아바타로서 스마트폰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만이 하는 상호작용을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의 주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스마트폰은 인간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오감을 가지게 되고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을 기록을 해요.
사람에 맞춰가지고, 주인에 맞춰가지고, 배경화면, 벨소리, 추천 음악 다 맞춰주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좀 밝은 화면을 띄워주고, 또, 음악 소리도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바이오 시그널부터 시작해서 위치 센서, 금융, 물류, 통신 표준, 개인정보, 정보, 퍼스널 메모리, 이 모든 것들이 휴대폰에 통합되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스마트폰은 더 이상 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바타고 뭐가 됐냐면은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의 서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서버로서 스마트폰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혹은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 이건 다 IEEE 스탠다드가 되어 있죠.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 IEEE 스탠다드 11703이 바디 에리어 네트워크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집에 가면은 홈 에리어 네트워크로, 차에 타면은 카 에리어 네트워크로, 배에 타면 쉽 에리어 네트워크로, 어디 가나 거기 있는 네트워크가 연동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간이 슈퍼맨이 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사적으로 거대한 변화예요.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인간이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한국이 21세기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진화 코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화 코드는 집단 생명이란 진화 코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진화 코드는 뭐였냐면은 사이보그의 진화 코드입니다. 인간이 사이보그로서 슈퍼맨이 되는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없던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집단 생명으로 발전하는데, 자,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이 참 헷갈린 게 있습니다. 얘 보니까 꽤 멍청해 보이는데 얘가 해놓은 걸 보면 뭐냐면 이래요. 개미 무덤하고 쓰레기장은 제일 먼 데 있습니다. 개미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나무잎을 따다가 발효시켜서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노예를 잡아다가 시킵니다. 그래서 한반세를 가도 요놈머리에서 그런 놀라운 개미의 문화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개체의 지능이 아니라 이건 집단의 지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지능은 개체의 지능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능이 됩니다. 자, 이런 그 집단 지능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스티브 존슨이 이머전스라는 책에서 5대 원칙을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다수 많아야 된다. 두 번째가 단순해야 된다. 트위터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가. 세 번째가 랜덤해야 된다. 네 번째가 신호가 패턴화돼야 된다. 다섯 번째가 상호 교류를 해야 된다. 꽉 짜여진 집단은 이러한 집단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랜덤해야 된다. 복잡한 정치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거기서 집단 지능이 발생되질 않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 결과적인 신호가 패턴화돼야 되고, 이 자료는 우리 배 대표님이 다 배포할 겁니다. 안 찍으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상호 교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개미를 보면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인데 개미 집단이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여요. 어떤 개미는 위의 역할을 하고 어떤 개미는 입의 역할을 하고, 여왕개미가 하는 거는 생식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로 여왕개미가 개미 집단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왕개미의 역할은 생식기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이 개개의 개체가 모여서 집단 생명을 일으켰는데 바로 인간이 이와 같은 개미 같은 집단 생명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최초 현상이 뭐였냐면 붉은 악마였습니다. 붉은 악마였고, 요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사이즈. 그래서 한국이 다 이런 거 먼저 시작을 했죠. 요즘 SNS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리얼타임 커넥티비티가 증가해요. 그것도 모바일 커넥티비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분자와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이건 기체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기체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옛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강해지다 보니까 기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상전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전이하듯이 상전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진화를 시작한 거죠. 자, 이 붉은 악마. 이건 누가 조직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답을 알죠? 누가 조직했어요? 누가 명령했나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죠. 예. 이게 바로 자기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집단 생명이 창발되는 과정을 보면서 야, 여기에 뭐 쓸만한 이론이 없겠나 놓고 봤더니 우리 카이스트의 정하원 교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네트워크 과학에서 들여다봤더니 인간의 뇌의 구조와 도시의 구조가 너무나 비슷하더라. 그 다음에 인터넷의 구조와 개미 집단의 모양이 너무나 똑같더라. 야, 이건 뭐 서로가 통하는 게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집단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네트워크 이론이 내린 결론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자기 조직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60쪽의 세포가 있습니다. 60쪽의 세포 중에서 누가 너는 머리가 되고 누가 너는 발톱이 되라 지시한 세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입이 되고 코가 되고 발이 되고 했죠? 그게 스스로가 자기를 조직화하는. 그래서 전체를 변화를 주관하는 뚜렷한 동인이었고 시스템 자체의 역동적 특성이 바로 시스템 일부를 결과목 상태로 내놓는 이게 바로 자기 조직화예요. 이 집단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질서를 우리가 이머전스, 창발적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물학적 네트워크, 진화, 사회적 유행 다 이게 창발적인 질서들입니다. 이 자기 조직화된 시스템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능력이 있는 시스템은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도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량을 개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인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역량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앞으로 집단 생명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뭔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러한 집단 생명을 향하여 지금 자기 조직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죠? 네? 누구예요? 예, 김태희죠. 제가 김태희 씨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부럽죠? 예. 그러면은 제 손에 집에 가서 손 씻으면 안 되죠? 예, 손 씻으면 안 됩니다. 손에 김태희 씨 세포가 몇 개가 묻었을 거예요. 60쪽이니까 그중 몇 개 저기 손에 묻겠지. 예. 그러면 그중 한 개만 잘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합성하면은 김태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60쪽의 세포 중에 한 개만 있더라도 전체의 유전적 특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이건가? 여기 없네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사를 뜯어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전체 마이크의 설계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부분은 부분이고 전체는 전체. 이것이 우리가 기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생명을 갖는 시스템은 자기 조직화가 되면서 부분이 전체를 반영해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당연히 하나의 세포로부터 하나의 세포죠. 남자와 정자가 결합한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해서 60쪽으로 분열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니까 손이 사람 전체를 반영하게 되고 귀가 반영하고 다리가 반영하고 척추가 반영하죠. 부분이면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무지하게 많은 60쪽의 세포가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이란 단순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포가 가지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죠. 이러한 자기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가 이머전스, 창발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론과 이머전스가 자기 조직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